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으로 천만 반려인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반려견 행동 전문 수의사 설채현. 지금 그가 출동합니다. 웰시코기 가족의 평화를 위해 비장한 심정으로 걸음을 옮기는 설채현 전문가. 저 집 꽤 심각하니까 조심하라옹.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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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귀여워라. 냄새 맡을 거야? 장난감. 나와.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가자. 아, 너네 너무 귀엽잖아. 들어갈까? 나 좋아서 그래, 싫어서 그래? 한번 제가 잠깐 앉아볼게요. 서 있으면 애들이 불안해하니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얘가 오늘의 문제 아이죠? 나 아닌데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이 친구가 엄마 강아지. 아이고 선생님. 아유 왜 이제 오셨어? 우리 딸내미 좀 이거 잘 부탁해요. 넌 이렇게 착하고 얌전한데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킨 거야? 좀 신기한 친구예요.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에 숙연해진 솔루션 현장. 솔랑아. 하지만 설채현 사전에 톡이란 없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 셋 되게 잘 지낼 거예요. 앙숙이던 반려견끼리 잘 지낼 수 있는 비결 대공개. 그 비결이 뭐죠? 대체 뭐냐고요? 궁금한 시청자들 모두 기다려. 엄마를 향해 툭하면 버럭하는 고약한 딸 촐랑이. 딸의 구박에 처량한 신세가 되고만 어미견 코기. 남보다 못한 두 모녀 사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어떤 아이들인지 알 것 같아요. 이름에서도 보여요. 이 친구의 이름만 뭔가 행동과 연관되어 있는 이름이죠. 코기 그리고 타코. 이거는 뭐 행동과 연관되어 있는 이름이 아닌데 촐랑이만 뭔가 행동과 연관된 이름이잖아요. 이랬다는 건 얘는 어렸을 때부터 촐랑거렸다는 거예요. 그죠? 역시 예리한 관찰력의 명탐정 설로. 촐랑이가 어릴 때는 좀 유별났다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심각해서요. 대체 왜 그런지 속마음 좀 알려주세요. 촐랑이가 이렇게 안으려고 그러면 네. 으르렁대면서 만약에 코기가 보면 코기를 보면서 해요. 저 도망가는 거 봐. 딸 촐랑이의 소리에 구석으로 냅다 자동 피신하는 어미견 코기. 아, 다시 봐도 짠합니다. 근데 이게 애기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애기 때는 되게 잘 지냈거든요. 엄마 잘 따르고. 네. 그래서 얘는 엄마랑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엄마를 만만하게 보는 건지 어머님이 한번 살짝 만져보시겠어요? 첫째 따님이 안으면 어때요? 똑같아요? 왜 이랬는데? 이놈 자식. 와, 이건 거의 완전 그냥 반사인데, 반사? 아, 설쌤, 이 녀석 버릇 단단히 고쳐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또 왜 그러는 거니? 봐야 될 것 같아요. 촐랑이는 옷을 입히거나 안아 올리거나 몸에 손을 댔을 때마다 어미견 코기를 향해 공격성을 보여왔는데요. 둘 다 긴장했네. 특히, 코기는 되게 긴장한 것 같거든요? 항상 저래요? 네, 맨날 저래요. 한번 가자. 줄을 매는 고비만 넘으면 신나게 뛰곤 했었죠. 언제나 저렇게 하세요, 산책은? 저도 뛰는 거 좋아하고 촐랑이도 뛰는 거 좋아해서 네. 그냥 나가자마자 뛰어요. 촐랑이 같은 아이들은 저런 걸 해줘야 돼요. 대신에 뭐 하나만 더 한다고 하면 줄이 느슨한 상태에서 같이 뛰는 연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보호자랑 보조를 맞춰서. 팽팽하게 하지 말고. 그래. 산책 후 또 돌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줄을 벗고 발을 닦아야 했기 때문이죠. 발 같은 건 잘 닦네요. 막상 발을 닦을 땐 시원하게 잘 닦았던 촐랑이.
그 속을 알 수가 없었는데요. 안으려 하면 싫어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가오고. 촐랑이의 행동이 언제부터 그랬어요? 저렇게 그러는데. 예. 10월 달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 지금 나이는요? 지금 5월 달이 1년이었으니까 1년하고 14개월. 3개월 지났어요. 1년 3개월. 그러면은 작년, 그렇네. 딱 자기 성격 보일 때부터. 사춘기 시기 딱 들어와서, 개춘기 들어와서 자기 성격 보일 때부터 지금 그러는 거네. 오케이. 예? 개춘기요? 개들에게도 사춘기가 있나요? 강아지들의 7개월 때라고 하면, 사람으로 비교하면 언제일까요? 4살? 성성숙기, 사춘기. 성성숙기고, 그때가 사춘기고, 사실 다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있어요. 네. 항상 한 14살 정도, 15살 정도에 부모님한테 엄청 반항하던 시기. 그 시기가 딱 촐랑이가 코기한테 뭔가 반항하고 공격성을 보이던 그 시기일 거예요. 개춘기 시기에는 행동이 차근차근히 변하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변하면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성성숙 시기에 호르몬이 달라지면서 성격과 행동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춘기 때 오히려 혼내거나 잘못된 보호자의 대응이 있으면 더 엇나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때 옳지 않은 잘못된 체벌이나 보호자의 잘못된 대응들은 오히려 나쁜 습관과 잘못된 행동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한 7, 8개월,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늦게 한 10에서 1년 사이에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끝나는 시기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앉는 것과 안 좋은 기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싸웠다라고 했는데 싸웠을 때 어떻게 말리셨어요? 얘만 안았어. 얘를 무조건 안았던 거. 안고 일어났어, 이렇게. 촐랑이를. 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종료되긴 하니까. 안으면 촐랑이 반응이 어땠어요? 어렸을 땐 그러다 말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안았죠. 그래야 상황이 종료되니까. 네네. 근데 어느샌가부터 안으면 더 난리 나니까 앉지도 못하고 싸우면 이제 저희도 뒤로 빠지는 거예요. 끝날 이거 때까지. 같은데? 끝날 때까지 빠졌어요.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기도 뭔가 불만이 있어서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촐랑이만 계속 안으면 그 상황이 좋은 기억이 남을 수가 없어요. 특히 어렸을 때잖아요.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앉는 상황 자체가 되게 싸움이란 안 좋은 것과 연관되고 그게 항상 콕이랑 연관이 되니까 이제 앉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으르렁거릴 수가 있고 예민한 개춘기 때 코기와 문제가 있을 시 늘 촐랑이만 안아 올렸던 게 나쁜 기억이 되어버렸네요. 아유 콕이 불쌍해. 촐랑이를 피해 숨던 중 자주 조는 모습을 보인 코기. 이 와중에 왜 조는 거죠? 갑자기 졸린 척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코기 입장에서는 되게 좀 스트레스 시그널이고 얼마나 싫었으면 배운 거죠. 항상 저 뒤에 싸움이 일어났죠. 네. 그러니까 코기는 으르렁 소리만 나도 약간 평화주의자인 거죠. 그냥 처음부터 싸움을 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고 자기가 피하는 거예요. 얼굴에서만 봐도 코기가 되게 유순해 보이고 근데 만약에 코기 성격이 촐랑이랑 비슷했으면 피 많이 터졌을 거예요. 언제 싸울지 몰라 아슬아슬했던 집안. 그동안 코기 덕에 싸움을 피할 수 있었지만 최근엔 코기도 가만히 있질 않았는데요.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둘의 관계. 모녀 사이기에 보호자는 더 속상해했는데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네, 맞아요. 엄마고 자식들이니까 엄마는 또 모성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건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성애는 젖을 떼는 순간 거의 없어져요. 그리고 얘네들도 강아지가 존경심이나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존경심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반항을 하고 그러는데 강아지들은 원래 자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헤어지고도 남은 시간이에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헤어지고 남을 시간인데 이 웰시코기 모녀지간을 인간이 아닌 동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이제 촐랑이 같은 성격을 가진 아이한테는 같이 사는데 귀찮은 존재예요. 같이 사는데 내 자원을 나눠 먹고 내 거 가져갈까봐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그동안 잘못 이해해온 촐랑이의 행동. 다른 반려견들 밥까지 모두 욕심을 내고 식사 시간마다 먹지도 않을 밥을 지키고선 이 행동들이 욕심이나 어미견을 구박하려는 것이 아닌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저거 다견 가구의 가장 기본이에요. 밥 저렇게 놓으면 절대 안 돼요. 저렇게 놓음으로써 얘네들은 알게 모르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부터 계속 한정된 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공간, 먹을 거, 보호자분들의 사랑 이런 건 한정되어 있는데 얘네 셋이 그걸 나눠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약한 코기를 따로 챙겨줬던 이 방법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남이 저걸 가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먹고 싶은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괜히 심술 부리는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요. 그동안 해온 방법이 오히려 경쟁을 부추겼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하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얘네 셋이 보호자분들 없을 때 싸운 거 같은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죠. 아니, 없었어. 피가 났다거나 아니면 상처가 났다거나. 실제로 보호자가 없을 땐 다른 모습인 코기와 촐랑이. 잘 논다. 되게 잘 놀아요. 그러니까요. 보호자님들 지금 웃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 저렇게 강아지들 잘 노는 상황은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보호자가 관심 없을 때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보호자분들 안 계시면 이 셋 되게 잘 지낼 거예요. 아하, 오늘의 고민 이렇게 해결되나요? 오히려 보호자분들이 지금 얘네들이 뭔가 오해할 만한 요소를 계속 넣는 거예요. 존경의 개념이 없는 녀석들에게 엄마 코기 위주로 간식을 챙겨주고 촐랑이가 잘못했을 때도 코기를 방에 격리시킨 것. 이 모두가 문제를 키운 방법이었다네요. 강아지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상황을 약간 눈치 게임 하듯이 받아들여요. 코기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가족들이 촐랑이한테만 관심을 보여주네. 계속 이제 자기 혼자서 도망가고 외로워지고 좀 불쌍해요. 코기는 전 지금 보면 너무 눈치를 많이 봐서 코기도 눈치를 보면서 계속 생활하고 있고 촐랑이 입장에서도 이런 생활이 그렇게 막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요. 예민하니까. 근데 사실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건데 다른 강아지랑만 같이 안 살고 한정된 자원을 나눠 가지지만 않으면 촐랑이는 문제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개 다 안 되잖아요. 촐랑이도 있어야 되고 보호자분들도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호자분들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세 마리를 키우면서 산책은 물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돌봐온 가족.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문제를 키워온 지난날 설쌤의 조언이 더욱 뼈저리게 다가오는데요. 무엇보다 촐랑이뿐 아니라 특히 첫 반려견이자 몸이 약한 코기한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처음 저희가 키우는 거고 또 아이가 이제 조금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신경 쓰이고. 어디 아픈 데도 있었어요? 얘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 병원에 가자마자 이제 심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픈 자식한테 더 마음이 쓰이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되니까요. 우리 보호자님 눈물 뚝. 그리고 심장이 아프단 말에 설채연 전문가가 코기를 살펴보는데요. 앞으로의 솔루션 교육을 위해서라도 건강 체크는 필수. 코가 괜찮은 거지? 한 1년에 몇 번이나 과우 보고 막 파래지고 그랬어요.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아, 그래요? 했어요. 요즘은요? 요즘도 그렇게 해요. 주로 언제 그래요? 촐랑이랑 싸우고. 그러면 교육 더 열심히 해야 돼. 촐랑이가 우리 코기를 흥분되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네. 코기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걱정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성공해야 하는 이번 솔루션. 선생님, 잘 해주실 수 있죠? 믿습니다. 촐랑이 같은 경우에는 성성숙 시기에 엄마에게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됐고, 그때 보호자의 반응, 촐랑이를 안아들었던 안 좋은 기억들이 계속해서 습관화가 되면서 그것을 코기한테 그런 공격성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세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의 어느 정도의 규칙은 만들어 놓은 상태였는데, 오히려 보호자분들께서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계속 뒤엎으려고 하고 있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질투를 받으면서 가장 유순한 존재인 코기한테 계속해서 화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